대통령은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있죠. 미국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쓴 사람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토머스 제퍼슨은 의외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정이 차분하고 생각이 깊었지만 유창하게 연설하는 재능이 없어 고민이었던 그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말을 잘 못하면 글을 잘 쓰면 되지 않을까? 자신에게 없는 걸 억지로 찾아내기보단 잘할 수 있는 걸 더 깊게 파고든 제퍼슨은 피나는 노력 끝에 역사적인 문장가로 기록됐다고 하네요.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죠. 어쩌면 이미 내 안에 있는 장점부터 발견하고 믿어보는 것. 그게 더 멀리 오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아나운서 조혜나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는 소각소각의 원래 좋아하면 이렇게 되나봐 듣고 올게요. 오늘은 너를 만나러 가. 왠지 좋은 일들이 내게 있을 것만 같아. 너에게 가는 발걸음마저 이렇게 가벼운 걸. 내가 좋아하는 너의 손을 잡고 너의 품에 기대어 이야기를 하고 날이 저물어 갈 땐 이 길을 걸으며 너와 발을 맞추며 걷고 싶어 있잖아. 난 마치 달콤한 꿈처럼 내게 사랑을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전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내 맘을 꺼내주고 싶어. 우리 자주 가던 그곳 카페 가고 두 눈을 맞추며 장난도 치고 매일 함께 있으면 하루가 짧을 만큼 너와 모든 걸 같이 하고 싶어 있잖아. 난 마치 달콤한 꿈처럼 내게 사랑을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전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내 맘을 꺼내주고 싶어. 별들이 수놓은 밤 너랑 하고 싶은 게 난 너무 많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Love is you. 원래 좋아하면 이렇게 되나봐.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날 바라보는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너무 좋은데 난 말야 있잖아. 난 마치 달콤한 꿈처럼 내게 사랑을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전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하루 끝 꿈 같은 오늘 밤. 네, 5월 26일
네, 5월 26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다정다감 5시. 첫 곡으로는 소각소각의 원래 좋아하면 이렇게 되나봐 듣고 왔습니다. 네, 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 주말이 까마득해 느껴지는 화요일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는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여는 말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미국의 건국 아버지가 말주변이 없어서 고민이었다니 참 인간적이면서도 그 고민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다다다를 진행할 때 참 긴장되고 떨렸는데 말재주가 없는 제퍼스는 매번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했으니 부담이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제퍼스는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연설을 좋아하지 않아서 정식으로 대중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선거운동을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연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의회에서도 서한을 의회에 보내면 관계자들이 대신해서 발표를 했고 혀도 조금 짧아서 발음이 부정확하기도 하고 성격까지 내성적이고 폐쇄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해냈다는 게 오히려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글을 너무 잘 쓰고 유연한 성격, 결단력, 통찰력까지 갖춘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핸디캡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흠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것만 신경 쓰이잖아요. 혹시나 우리 다정이들도 자꾸 내 단점만 보인다 하시면 이미 내 안에 있는 멋진 장점들을 먼저 찾아보고 또 그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에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어서 알림사항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안리 어방축제가 6월 10일 금요일부터 14일 일요일에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열립니다. 수영과 전통 어촌민족을 재현한 축제로 밤바다에서 펼쳐지는 진두어화 퍼포먼스 그리고 활기찬 전통놀이가 일품인 축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V는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신청 기간은 6월 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코바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심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CPBC 라디오 청취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이용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부산 주보에 보시면 QR코드를 이용해서 조사에 응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정아 오늘 어땠어? 휴일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곧 또 선거일 쉬는 날이 있는데요. 이날은 쉬기만 하지 마시고 꼭 투표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공감 한 스푼 수다 한 모금 하실래요? 다정아 오늘 어땠어? 요즘 미국 뉴욕 Z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성당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고립감과 불확실성을 겪은 뉴욕 청년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찾은 공동체가 성당인 셈인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일요일 미사 때마다 자리가 부족해서 늦게 오면 문 밖에서 서서 미사를 봐야 할 정도랍니다. 특히 뉴욕의 20대들은 피자 투 퓨스, 그러니까 다 같이 피자를 먹고 성당 미사를 보러 가는 모임을 만들어서 즐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성당으로 향하는 청년들은 술집에 가서 비싼 돈 쓰는 것보단 차라리 성당에서 또래들과 교류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한다네요. 한국에선 불교가 핫하더니 뉴욕은 성당이 트렌드의 한 자리를 맡고 있네요. 31가지 맛을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회사가 소비자들이 사용한 핑크 스푼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회사의 자사협에서 오는 7월 3일까지 매주 선착순으로 스푼 수거가 진행되는데요. 스푼 20개를 세척해 현관문 앞에 두면 귀여운 키링으로 돌려주고 수거해간 스푼은 업사이클링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취지도 좋고 굿즈도 귀여워서 인기가 대단한데요. 인터넷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내 숟가락 가져가면 우리 집 고추장 뭘로 푸냐? 저거 없으면 참치캔 못 먹어요. 남의 살림 왜 가져가세요? 우리 집 서랍 열면 핑크 스푼 한가득임. 물론 저도 공감하는데요. 근데 또 수거한 스푼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건 못 참지 하고 십시일반 동참하시는 분들도 많다네요. 다정이들 주방 서랍에는 핑크 스푼이 몇 개나 잠들어 있나요? 우리나라의 초코파이가 러시아에서만 연 2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그야말로 역대급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초코파이는 지난 1995년 중국 진출 초기에 장마철 유통 과정에서 곰팡이가 피어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후 연구원들이 꼬박 1년을 매달려서 고온다습하거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6개월 이상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수분 함량 13%의 과학을 찾아내면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는데요. 재밌는 건 현지 문화에 맞춘 마케팅입니다. 한국에선 정으로 통하는 이 제품이 중국에서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에 맞춰서 포장지에 인자를 새겼고요. 베트남에서는 정을 그대로 해석한 띵이라는 글자로 명절 선물이나 제사상에 올리는 국민과자가 됐대요. 러시아에선 따뜻한 차와 잼을 곁들이는 식문화에 맞춰 수박맛, 체리맛 등 14종의 다양한 잼 초코파이를 만들어서 대성공을 거뒀는데요. 우리 먹거리 도대체 어디까지 유출되는 거예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안신의 김치 앤 스마일. 사는 게 재밌네. 그런 건 다 지난 줄 알았었는데 마치 저 기저 창가에 놓아둔 빈 화분 몰래 또 다른 불처럼 라라따따따 실실 웃음이 나와 나도 모르게 자꾸 웃고 있잖아. 너와는 함께 있잖아. 지나가는 게 아까워. 꼭 사진으로만 남기고 싶잖아. One and one 우린 하나. 둘씩 모여 이 날을 기억해. 나 좀 말고 지금 당장 행복해. 우린 낭만 언제라도 볼 수가 있으니 놓지 말고 김치 and smile. 뭐야 이런 게 다 있네. 세상에 내가 아직 몰랐었던 게 이렇게 나도 만났네. 사는 맛이 있었네. 새롭고 싱그런 맛 라라따따따. 언제라도 찾아올래. 문을 활짝 열어둘게. 매일 아침 커피 필터에 네게 인장을 내려줄게. 흘려보내
지나고 쌉쌀하네 그냥 막 다 얘기해 우린 다 알잖니 라라리라 One and one 우린 하나 둘씩 모여 이 나를 기억해 나 좀 말고 지금 당장 행복해 우린 낭만 언제라도 볼 수가 있으니 놓지 말고 김지은 smile 네, 안신의 김치 앤 스마일 듣고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얼렁뚱땅 사투리를 이상하게 던져놓고 사라졌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디까지 유출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사투리의 맛을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유출되는 거예요? 라고 한번 계속 연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앞서서 이제 뉴욕에서 성당이 정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불교, 템플스테이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 불교에서는 좀 트렌드에 맞춰서 템플 소개팅, 템플 미팅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한 불교 박람회에서 여러 가지 굿즈들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디어 좋다. 우리 가톨릭 성당도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정이들 혹시 재밌는 아이디어 있을까요? 성당은 이런 걸 하면 좋겠다. 혹은 신부님들이 이런 챌린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 많이 있으면 한 번씩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1가지 맛을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회사. 이곳에서 핑크 스푼을 수거하면서 정말 인터넷이 난리가 났는데요. 저는 항상 이 아이스크림을 매장에서 먹고 오는 편이라서 이 핑크 스푼을 집에 막 모아두거나 가지고 온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핑크 스푼을 잼통에도 넣어둬서 소분하는 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특히 아기들 이유식 줄 때 이 핑크 스푼을 정말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이 핑크 스푼이 작고 크기도 작고 그리고 뾰족한 부분도 없고 해서 진짜 아기들 이유식 먹을 때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 스푼 수거해가지 말라라고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또 한창 귀여운 반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놀이터 만드는 데도 쓰이고 그리고 각종 업사이클링에 활용된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핑크 스푼 안 쓰는 거 있거나 아니면 여분으로 좀 많이 쟁여두신 거 있으면 이렇게 반납 수거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다다 두 번째 코너 관련된 퀴즈는요. 이것은 종이 위에 그림 물감을 두껍게 칠한 뒤 반으로 접거나 다른 종이를 덮어 찍어서 대칭적인 무늬를 만드는 회화 기법인데요. 보통 가족끼리 꼭 닮았을 때 붕어빵 외에도 이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죠.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모자이크, 2번 데칼코마니. 네, 이렇게 종이에 유치원 다닐 때 미술학원 가서 종이에 물감 한 다음에 반으로 딱 접으면 이 대칭적인 무늬가 나와서 정말 재밌게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모자이크, 2번 데칼코마니. 이 퀴즈는 잠시 후 행복한 책 읽기에서 소개할 책과 관련된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두 번째 코너가 끝난 뒤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깐 노래 두 곡 듣고 현주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테이의 닮은 사람, 그리고 마크투베 시작의 아이 듣고 올게요.
내게 말하지 않았죠. 그대를 떠난 예전 사람과 참 많이 닮아서 나를 만난 거라고, 내 모습에 숨겨진 그에게 이끌려 머문 거라고. 그와 같던 곳에 갔나요? 그곳에서 날 보면서 그와 함께 했었던 시간을 추억했나요? 날 사랑하지 말아요. 날 사랑하면 안 돼요. 그대 맘을 믿고 싶어 하면 그땐 어떡해? 혹시라도 그가 돌아온다면 나는 또 어쩌죠? 보낼 수 없다면. 날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녀와 닮은 그대 때문에 나 역시 쉽사리 빠져든 게 된걸요. 늘 가슴 한 구석에 그녀의 자리를 비워둔 채로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울린 느린 맘에 걸려 대신 그대에게도 잘하고 싶었었나 봐. 날 사랑하지 말아요. 날 사랑하면 안 돼요. 그대 맘을 믿고 싶어 하면 그땐 어떡해? 혹시라도 그가 돌아온다면 나는 또 어쩌죠? 보낼 수 없다면 다시 길들여지는 게 다 잊고서 시작하는 게 상처될까 원할수록 겁이 나. 사랑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 안 돼요. 서로 외로움이 외로움을 키울 뿐이죠. 그대 안에 내가 그보다 크면 내 속에 그대가 그녀를 다 지우면 와줘요. 존재하는 이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으니 그리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바람아 불어라. 달을 찾는 이유 예쁜 건 언제 봐도 좋으니 나는 세 개의 시계를 부수고 너에게 닿는다. 너와 함께 바라본 분비하는 세상의 번쩍임을 그 찰나를 별의 시작이라고 부를 거야. 시간의 중력으로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따라잡을 수 없을 테니까. 시작의 푸른 말 모든 이름만 네가 새겨져 있을 뿐. 낮고 밤을 지나 새벽 속에도 잠들지 않는 아이야. 10번의 기적처럼 널 받아가는 차 그대로 멈춰라. 내 하루에 번져가는 시작에 너
외롭지도 아쉽지도 않은 고요함이었지. 너를 찾은 이유 어쩌면 찾지 않았을지도. 사실 언제 만났어도 지금처럼 너를 좋아했을 거야. 너와 함께 바라본 마주하는 눈빛의 반짝임을 그 찰나를 시작의 별이라고 부를 거야. 처음 느낌 그대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완성해낼 수 있을 테니까. 시작의 푸른 말 모든 이름만 네가 새겨져 있을 뿐. 낮과 밤을 지나 새벽 속에도 잠들지 않는 아이야. 회개의 하늘 아래 널 거들가는 차 그대로 멈춰라. 내 하루에 번져가는 시작에 숨 쉴 수 있는 순간에 한 번 더 너를 안고. 그 품이 그리워 미래도 아파할 거야. 언젠가 시간보다 늦었던 마음이 믿지 않도록 천 개의 바람으로 날아가 터지기 전에. 내 모든 이름만 꿈에 흐른 날 네가 새겨져 있는 걸. 승부 바람 사이 영원 속여도 잠들지 않는 아이야. 만 개의 계절 속에 태어나는 시작의 부름으로 부르는 노래. 널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야. 쉴 수 있는 순간에 한 번 더 너를 안고. 그 품이 그리워.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행복한 책 읽기. 네, 이 시간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지금 5월에 여러 행사들도 많고 또 기념일도 많은 달인데요.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이게 쏠쏠하게 나가는 돈이 많아서. 그렇죠. 또 사야 할 것도 많고 그렇죠. 선물 드릴 일도 네, 많고. 맞습니다. 네, 사실 벌써 5월 가정의 달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 달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책을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5월 달에 소개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를 함께 볼 수 있는 책이라서 5월이 되면 항상 이 책이 생각났고요. 네. 그래서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에 출간됐지만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박수근, 장욱진, 네. 이 두 분 성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다음 중도 화가와 작품명 뭐 이런 네, 거. 잃지 않은 것은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네. 이 두 거장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책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내 아버지 박수근, 또 하나는 내 아버지 장욱진, 이렇게 두 권입니다. 각각 두 화가 장녀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큰딸들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더 나이가 들어버린 딸들이 뒤늦게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는 회고록입니다. 네, 딸들이 쓴 아버지 회고록인데요. 정말 가정의 달에 딱 어울리는 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딸. 저는
여자라서 잘 모르지만 네. 아버지에게 큰딸은 좀 특별한 의미라고 그래요. 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은 없습니다. 없죠. 네. 하지만 아버지에게 큰딸은 태어나서 자라는 내내 유독 신기한 자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인 아버지에게 여자인 딸은 성별이 다르지만 생김새도 나하고 비슷하고 네. 성격도 나하고 비슷하고 그쵸. 자신을 꼭 닮은 첫 번째 존재. 그래서 큰딸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나처럼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겠죠. 네. 걱정스러우면서도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존재가 큰딸인데요. 그렇게 아버지를 빼닮아서 사랑받았노라 라고 말하는 두 딸이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글로 써내려간 책 2권입니다. 네, 박숙은, 장욱진 화백. 사실 한국 미술계에서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네. 대표적인 두 거장인데요. 이런 아버지를 둔 딸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지가 궁금해요. 네, 먼저 내 아버지 장욱진 이야기부터 할게요. 큰딸 장경수 씨가 기억하는 아버지 장욱진 화백은 아주 단출한 생활을 하면서 그림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수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사랑했고 까치와 나무, 해와 새를 소재로 한 그림 많이 그렸죠. 가족을 소재로 한 그림도 역시 즐겨 그렸습니다. 그림으로 가족에 대한 미안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거죠. 네, 장욱진 화백이 소박하고 천진난만한 세계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큰딸이 기억하는 특별한 일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욱진 화백은 딸에게 재미나고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네. 이 아버지의 유머가 늘 딸에게 웃음을 먹게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가 조금은 미워서 아빠가 술 취하면 아이들이 다 속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딸이 토라져서 잠을 잤대요. 아버지도 딸이 토라졌구나 하는 걸 눈치를 챘나 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장욱진 화백이 딸 방문에 술 끊겠다는 맹세가 담긴 그림. 오늘부터 술을 안 먹겠다는 의미로 술병과 컵을 거꾸로 그린 그림을 딱 붙여놓고 나가셨대요. 너무 귀여운데요? 그림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죠. 네. 반대로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게 걱정이 돼서 아버지에게 다그치면서 제발 술 좀 그만 드시라고. 술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렇죠. 딸이니까 이렇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 갔다 왔더니 방문 앞에 또 그림이 붙어 있는데요. 네. 장욱진 화백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자꾸 잔소리를 했던 게 좀 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내가 마시는 왜 이런 생각 드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술독에 빠진 아버지 그림을 그려놓고 아직도 술 마시는 건 진행 중이다. 이런 걸 이제 딸에게 전했는데 딸은 그 그림 앞에서 결국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미술을 전공했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가는 게 정말 귀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처음에는 좀 작품을 그려놓은 걸까? 어떻게 밤사이에 작품을 그렸지?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막 했는데 또 듣다 보니까 드로잉처럼 그렇죠. 귀엽게 그려놓고 나가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일화를 듣다 보니까 딸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도 또 딸을 사랑하는 만큼 살짝 눈치도 보는 귀여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딸이 이렇게 탁 돌아지면 아빠가 어떻게 달래야 할지 전전긍긍했을 것 같아요. 책에는 더 재미있고 애틋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장경수 씨가 아버지 장욱진 화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그 대목을 책에서 찾아왔는데요. 이거는 예나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딸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방에는 미소 띤 아버지 사진이 걸려있다. 아침 저녁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웃고 또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여쭈어보고 다짐도 한다.
우리 5남매는 각자 나름대로 아버지 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가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모두 아버지는 자기를 가장 사랑했다며 회상에 잠긴다. 우리 모두 아버지와의 얘기를 품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동란, 피난생활 등 고단하고 힘든 시기에 화가로 일생을 보낸 아버지. 섬세하고 예민한 아버지에게는 너무 혹독한 세월의 연속이었다. 그 어려운 세월을 나는 그림 그린 죄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평생 붓 하나 들고 철저하게 외통수로 흔들림 없이 화가의 길을 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그림들 중에는 가족도도 많은데 가족에 대한 미안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방식은 다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곤 했다. 아버지와 나의 이야기를 쓰면서 줄곧 따라다니는 말은 사랑이었다. 아버지는 말없는 가족 사랑과 어머니의 헌신적인 자식 사랑, 우리의 부모님 사랑이 그것이다. 네, 방에 걸어둔 아버지 사진을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는 딸의 마음이 정말 애틋하게 다가오는데요. 행복한 책 읽기 오늘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장욱진과 박수근 화백을 딸들이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장욱진 화백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번에는 박수근 화백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요? 네. 내 아버지 박수근을 쓴 큰딸은 박인숙 씨입니다. 네. 아버지의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이루고 부양하면서 생을 마감했던 순간을 비롯해서 가족, 이웃, 친구,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연 이야기를 이 아버지의 그림, 그 시절의 사진과 함께 진술한 고백으로 책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그림과 사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버지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면서 기억하는 일에 몰두했던 가족들의 열정, 그리고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도 좀 이 책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박수근 화백이지만 네. 생전에 살아계실 때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박수근 화백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풍경을 소재 삼아서 사실 그대로의 진실을 아주 담담히 그려냈던 화가였습니다. 네.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해서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전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살아생전 유명인이라는 지위를 누려본 적이 없고 후대에야 빛을 보면서 한국의 서정을 성실히 표현한 화가라는 평가를 받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운명의 화가였죠. 네. 그런데 이 책에 그 딸이 소개하는 아버지 박수근은 아주 재밌고 반전 매력이 많은 분이었어요. 네. 네. 딸의 기억 속에 아버지 박수근은 정말 미남이었는데요. 그 초상 같은 거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사진 보시면 잘생긴 분이다라는 거를 아실 텐데 이사 다니는 동네마다 여심을 출렁이게 한 미남이었어요. 엄청난 미남이셨나 보네요. 뭐 그 당시에는 화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시대도 뭐 사실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고, 근데 그러니까 저 집 남자 누구냐? 아, 네, 그러게요. 사실 화가들이 또 직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왜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궁금증을 유발했을 것 같아요.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 네. 그래서 이 동네 여인네들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스갯소리로 미국 사람과 사는 여인이다. 엄청 서구적인 미남이셨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멋진 미남이었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고요. 정말 인물과 성품이 또 출중해서 동네 여인들이 저 남자와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 정도였군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네, 사실 또 이제 화가가 아니라 평범한 아버지 일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또 드러나니까 더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 나목이라는 작품 속의 화가가 박수근 화백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알려졌고 국민 화가로 불리기도 했죠. 네. 딸린 가족만 7. 네.
쥐꼬리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박수근 화백은 수더분하고 가족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네. 네, 셋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에는 이 핏물 범벅이 된 수건더미, 네, 이제 집에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출산을, 네. 네, 이 수건더미를 혼자서 말없이 빨아오던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남편들이 이런 일도 잘 안 했잖아요. 그죠. 부엌도 안 들어가던 그렇죠. 시절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 박인숙 씨가 들려주는 아버지 박수근 화백 이야기 중에 정말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했던 대목이 있었는데요. 노점에 가서 나무를 사온대요. 나무를 네. 왜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실까 싶어서 계속 읽어봤는데 네. 이 노점의 안악들이 너무 가여워서 똑같은 나무를 사면서 이쪽에서 한 단, 저쪽에서 한 단. 아, 네, 뭐 시장 가보면 채소점 보면 다들 비슷한 것들 그쵸. 팔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노점에서 물건 파는 이 어머니들이 너무 가여워서 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지나치지 못하고. 그렇죠. 예, 다 팔아주는 거예요. 네. 한꺼번에 자기도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네. 이렇게 한 단씩 사는 아주 마음이 여린 분이었는데요. 네. 그 일화를 보면서 박수근 화백의 그림 속 여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 여린 아버지를 보면서 딸 박인숙 씨는 상대방의 숨어있는 시간과 사연을 보는 한 인간인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삶과 사람이라는 이 두 단어가 형태와 쓰임만 다를 뿐이고 같은 단어였구나라는 걸 배웠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나무를 이쪽에서 한 단 사고 또 저쪽에서 한 단 사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정말 따뜻한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딸 박인수 씨가 기억하는 아버지 박수근 화백은 어떤 분인지 현주쌤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아버지는 내가 막 성년이 되던 무렵 돌아가셨다. 현대화단에서 위대한 화가 박수근의 타계라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회자하는 1965년은 나에게 있어 그저 가난하고 병든 내 아버지가 슬프게 숨을 거둔 해였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우리 가족을 포함한 소박한 이웃들과 마을을 사랑했던 분이셨다. 나는 아버지의 시선이 따스하게 머물던 그 어린 날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작품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값지게 빛났고 정작 아버지가 받아야 할 명예는 산자인 우리에게 돌아왔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를 향한 평범한 존경은 시간이 흐르며 어느새 우리나라 미술계 거장에 대한 공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이기 이전에 다정하고 따뜻한 내 아버지였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내가 한때 아버지의 붓끝에서 소녀로 그려졌듯이 이제는 화가의 딸인 내가 아버지 박수근을 나의 시선에서 그려보려 한다. 나 또한 아버지의 그림이었고 작품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기억 한켠에 새겨진 무채색의 장면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 세상에 전해주려 한다. 네, 이 한국 미술계의 대표적인 화가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네, 박수근, 네, 풍채 좋고 잘생긴 박수근 화백은 이사 다니는 동네를 불문하고 여심을 출렁이게 한 인기 미남이었고요. 네, 사람 좋은 술꾼 장욱진 화백. 일본 유학 시절에 시비 붙는 일본인 무리들에게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면서 맞섰던 상남자였습니다. 네. 네. 이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읽고 나면 그분들의 그림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온 느낌이 들 겁니다. 네, 이게 딸들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현주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써달라고 이렇게 의뢰가 온다면 네. 어떤 내용으로 쓰실 것 같나요?
아버지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네. 제가 기억하는 장면 중에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아빠의 그 책꽂이에서 제가 책도 많이 훔쳐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그 그림 밑에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만화책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나중에 훨씬 커서 그 책을 다시 만났거든요. 네. 프랑스의 유명한 그 일러스트 화가 장자크 쌍페 그 책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의 책상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기억들을 좀 담아서 쓰실 거네요. 네. 네, 저도 이제 근데 전 신기한 게 부전 여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같은 게 그림 또- 그리세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림을 그리시지 않는데 네. 책을 이제 많이 읽으셨다고 책 많이 하니까 네. 이 정말 환경에 그 영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아빠의 그런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언니는 음악 전공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항상 클래식을 집에서 틀고 계셨거든요. 와, 너무 멋지다, 진짜. 네. 그래서 항상 스피커에 관심도 많으시고 클래식 음악 TV로 항상 틀어놓으시고 해서 저는 모든 집들이 다 그런 줄 알고 네, 계셨구나. 클래식을 틀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한 초등학교, 중학교쯤 가서 다 그렇진 않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서 뭔가 글을 쓴다면 클래식을 들으면서 책을 읽으시는 아버지에 대해 묘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씁시다, 우리 둘이 다. 한번 같이 써볼까요? 네, 그럽시다. 네, 좋습니다. 네, 행복한 책 읽기. 오늘은 한국 미술사의 두 거목, 장욱진 화백과 박수근 화백의 삶을 두 딸이 쓴 책, 장경수 씨의 내 아버지 장욱진, 박인숙 씨의 내 아버지 박수근 두 권의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네, 북칼럼니스트 박현주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퀴즈 정답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퀴즈는요. 이것은 종이 위에 그림 물감을 두껍게 칠한 뒤 반으로 접거나 다른 종이를 덮어 찍어서 대칭적인 무늬를 만드는 회화 기법인데요. 보통 가족끼리 꼭 닮았을 때 붕어빵 외에도 이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죠.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모자이크, 2번 데칼코마니 이 둘 중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됐는데요. 정답은 바로 2번 데칼코마니입니다. 네, 우리말로 닮았다라는 표현은 정말 다양하죠. 붕어빵도 있고요. 거푸집, 판박이, 도플갱어, 그림자, 쌍둥이 같다 이런 말도 있고 요즘 말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다는 복붙한 것 같다 이런 말도 쓰는데요. 이거에 더해서 데칼코마니 또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서 이 화백들과 데칼코마니로 닮은 딸들이 써준 그런 책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 그럼 오늘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문 닫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러쉬의 아빠처럼. 치열한 삶 속에서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무거운 맘 이끌고 일터로 나가면 오늘도 나는 싸워야만 하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도 알아 난 참아야만 해.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아빠처럼 난 강해지고 싶어요. 아직도 어린 날에 머물러 미련 속에 남아
혼자서 너무 어려워 오늘 수고했다. 엄마 사랑해요. 오래 같이 있어요. 엄마,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마음을 치유하는 문장 한 조각, 응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예전에 나는 그랬던 것 같다. 불편해도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넘기고 불행의 이유를 오래오래 남기지 않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훌훌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언제 이렇게 무거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조금 더 가볍게 살 필요가 있었다. 웃기면 킬킬 웃을 수 있던 3년 전의 나처럼 살 수 있도록 자주 무게를 덜어야겠다. 김가은의 일기를 쓰려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중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혹은 지키고 싶은 게 많아서 스스로 삶의 무게를 더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저녁을 맞이하는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을 짓누르던 생각들을 조금씩 덜어보면 어떨지, 가장 홀가분했던 과거의 나를 떠올리면서 오늘 밤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푹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5월 26일 화요일 다다다에서 함께 해주신 다정이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은경, 구성 김국희, 기술 유정원, 저는 아나운서 조혜나였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끝곡으로는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넉넉 낯선 너의 등장이 평소답지 않은 눈빛이 뭔가 느낌이 좀 수상해. 지금은 12시 10분 전 점점 분위기에 취하고 눈빛은 서로를 비추고 흐르는 침묵도 끈적해. 터질 것만 같은 우리 사이 너와 나 입을 맞춰 I feel good. 너에게 나를 맡겨 I feel good. 이건 좀 위험해 나 손을 넘을 것만 같아. 너와 나 같이 cooling I feel good. 오렌지 빛깔 cooling I feel good. 조금만 위험해 더 멈출 수가 없어 나 I feel good. 넌 그때 예상했었지. 여잔 척이 정말 빠르지.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 우리 몰래 새벽을 만나. At that time 넉넉 지난 여름부터 밤낮 사춘기 소녀처럼 꿈꾸게 만들었어 romance. 오늘만 기다렸어 oh yes. oh 핸드폰으로 치명적인 호흡 비밀스러운 party. 가로밴드 카페 내 공간에 와준 널 환영해. 두 손을 머리 위로 가까해. 너와 나 입을 맞춰 I feel good. 너에게 나를 맡겨 I feel good. 이건 좀 위험해 나 손을 놓을 것만 같아. 너와 나 같이 cooling I feel good. 오렌지 빛깔 cooling I feel good. 조금은 위험해 더 멈출 수가 없어 나 I feel good. 나를 깨우는 너의 속삭임 너의 손짓도 뭉치게. 너와 단둘이 맞은 아침이 I feel good. 헐크러진 머리 헐크 같은 바디 발 보고 싶어 배꼽 끝까지 너